의견은 다 다르고 분석도 다 다른데 전세가가 오를 거라는 거에 대한 거는 진짜 의견이 없어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울산이랑 여기 봐보세요. 쫙쫙 올라가잖아. 쫙쫙 올라가요? 네, 울산도 쫙 올라갔잖아요, 최근. 이게 위로 가면 전세가가 오르는 건데 지금 봐보세요. 12, 11, 19, 9, 8, 뭐라고요? 9, 10, 11, 12. 쫙 올랐잖아요. 인천도 지금 쫙 올랐죠. 서울도 지금 전세가는 쭉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만큼 오르는 거야. 이만큼. 4, 5% 이상.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는 거는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전세 거래가 좀 줄었으니까 전세가도 그럼 좀 떨어지지 않고 전세가 오르는 것도 좀 덜하고 좀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상반기 거래를 많이 했어. 그래서 10명 중에 대부분이 거래해서 지금 하반기에 거래할 만한 사람은 뭐 3명, 2-3명 정도 돼요. 아니, 한 4-5명 정도 된다고 치면 매물이 10개에서 2-3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준 것보다 매물 준 속도가 훨씬 많아요. 근데 서울은 그나마 받쳐준 게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 때문에 12,000세대가 쏟아주니까 그나마 좀 있는데 이거 소강되고 나서 이제 분양되는 것들이 적어졌을 때 문제는 이동수거를 갖고 있는 공급 물량이 줄면 전세 공급이 줄어들거든요. 매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존에 이제 구축에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전세 매물은 내가 어차피 기존에 전세 났던 사람들이 돌리는 거고 새로 창출하는 걸로는 입주 물량으로 창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사실 공급 물량 줄어드니까 집값이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고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이동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가가 자극해서 매매가를 올려줄 때까지는 그 기간은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그 시점과 절대 일치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이후에 한 그래도 2-3년 정도 그 에너지가 쌓이고 나서 매매가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 동안에 올라주는 그 전세 가격의 에너지와 그 전세 가격을 본인이 버텨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집주인이 또 요새는 최근에 또 어떤 그런 게 있냐면 이전에 역전세를 막 몇 억씩 맞았잖아요. 이전에 절벽 상승장 때 전세가 이렇게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래서 집주인들도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전세가가 확 올랐다고 해서 그걸 다 올려받지 않아요. 이제는 오른 거를 내가 나중에 돌려줄 때 그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서 그거를 조금 밑에. 반전세로 바꿔요. 그래서 그 오른 상승분은 월세로 바꾸는 거죠. 지금 1,000만 원, 1억에 40 정도 월세가 환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만 원, 1억에 40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세가 6억이었는데 10억이 됐어. 그러면 4억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거를 160만 원으로 월세 환산해가지고 6억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뭐 전세가 아예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라기보다 이제 거의 반전세 수준으로 이제는 완전 월세는 거의 찾기 힘들고 대출 규제가 이렇게 심하고 대출 이자가 비싼데 완전한 전세를 하는 건 완전 저가에 기존에 원래 대출 없이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 세를 놓을 때나 가능하고 지금 이렇게 비싸게 올라있는 전세가를 돌려주고 내가 월세를 돌린다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거에서 만약 전세가 좀 올랐다.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만 이 상승분에 대해서만 월세로 바꿔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잡혔어요. 시장에. 그게 허그 영향도 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있죠. 지금 되게 또 문자 받았는데 방금 문자 받았거든요. 네. 임대 그 보증보험센터에서 비율을 낮춘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럼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메디트라님한테? 임대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이제 그 밑으로? 보증금이 더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가입을 시켜주겠다는 거지. 이게 매매가랑 많이 붙어있는 거는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번에 또 빌라 112%로 낮췄잖아요. 120. 126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빌라 지금 전세도 문제가 될 건데 허그에서 지금 이런 보증금 자체의 비율도 100% 90%로 내렸대요. 부채 비율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보증금이 낮게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세입자 구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안 받으면 또 지금 손해로 볼 수가 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리도 해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월세로 돌려서 받겠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전세도 별로 없고 완전한 월세도 별로 없고 반전세 형태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월세나 반전세 시세가 아예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반전세 원한다. 그럼 부동산에 가서 나는 보증금 만약에 원래는 전세 10억짜리다. 그럼 내가 5억에 얼마, 뭐 4억에 얼마, 6억에 얼마. 내가 보증금을 갖고 있는 거에 맞춰서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하는 형식의 이런 게 현장에서는 지금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전세대출 DSR 들어가고 난 이후로 전세 시장의 뚜렷한 변화는 움직임이 없어요. 거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장님의 말로는 다들 이제 그냥 새로 옮겨가면 대출 문제나 이런 게 힘드니까 그냥 갱신하는 걸로 가면 대출 은행에서도 이전 처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덜 빡빡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가는 걸로 연장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냥 갱신하고 기존에 살던 대로 가기 때문에 매물도 나오지 않고 수요도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지금 이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탄핵 사태로 6개월간 뒤숭숭하겠죠? 탄핵이 돼서 다음 대선이 어떻게든 정리될 때까지는 어수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류지가 나와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제때 팔려야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내 거를 팔아야지만 다음 거 이동이 안전하다. 그럼 움직이면 안 되고 이거를 안 팔고 전세 놓거나 다른 걸로 유지를 해도 새 거를 얻는 게 괜찮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옮겨야 되는 거지. 갈아타기 질문인데요. 지금이라도 상급지 들어가야 될까요? 자기 자본 8억에 6억 대출 받아서 14억이 되는 거죠. 그럼 매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판단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은 조금 아니에요? 6억이나 대출을 받는 건 조금 더 만약 저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자기 자본 비율이 그래도 꽤 되는데요? 그래도 8억인데? 그것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이 8억이라도 6억에 대한 대출이 있잖아요. 그 대출을 상쇄할 만큼 본인의 현금 흐름이 괜찮은지도 봐야 되는 거고. 괜찮다면요? 돈이 많다면 뭐 근데 문제는 가격이 지금 나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근데 마음에 들진 않고 내려올 것 같진 않고. 근데 지금이 딱 이게 지금 계속 가격이 팔랑팔랑 나오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네, 계속 팔랑팔랑 나오. 이거는 결국 지금 불확실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뭔가 변화의 그 시점에 있어서 이게 뭔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이때 올라타도 되는 거고 내려갈 것 같다 그럼 좀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뭔가 그냥 난 결정해버리고 말 거야 하고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 놓치게 되는 기회도 아깝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내가 그걸 또 놓치게 되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올라가든 떨어지든 양쪽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난 지금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올라갈 만한 구역과 단지다. 그럼 난 일주일마다 부동산에 갈 것 같아요. 전화를 하거나 갈 여력이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음에 전국에 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돼서 딱 가격이 딱 치고 갔다. 그러면 내가 물건이 줄어들고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올라타면 이전에 제가 서울 진입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치르는 사이에 3억이 올랐어요. 그런 짜릿함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짜릿하겠는데요? 많이 짜릿하죠. 응.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지 않으라는 거지. 이런 거네. 메리타님 성향상 지금 배팅 이거보다는 배팅식 매수보다는 자리를 좀 보고 다져지는 방향이나 펄럭거림이 좀 멈추고 뭐 이거든 뭐가 좀 이렇게 잡히고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도 그렇죠. 괜찮다. 우리는 돈보다 몸이 조금 덜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결국 몸을 써야 되는 거지. 눈이랑 손이랑 몸을 써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다가 그걸로 몇 억을 이제 아끼거나 자산을 챙길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잠을 좀 줄이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